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녀 진로 지도 여섯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과 연결을 지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으로 고교 학점제니까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하셨을 텐데 앞으로 자녀 진로 지도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 고교 학점제를 잘 알고 계신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주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목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높든 낮든 출석 일수를 채우면. 그렇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하게 도달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적용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배움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과목을 이수했다. 이러면 이제 일정한 성취 수준에 올랐다는 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런 학제를 유지해 오고 고등학교도 들어와서 3년을 수업하고 취업하고 대학 가고 했는데 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게 되었을까? 그 필요성이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고등학교 2학년 1반 그러면 칠판 왼쪽에 시간표가 하나급 35명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죠. 나와 관계없이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짜여진 수업 시간표를 모든 학생이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제도였죠. 그렇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기가 들을 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이제 이해 수반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필요성의 논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 고교 학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데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뭔가 좀 서포트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의 속도가 학생들마다 다르고 또 추구하는 학습 목표도 다 다른데
이 모든 학생을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심해지면 교실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고교 학점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논거에서 고교 학점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 그거를 이제 몇 가지 단계로 한번 1단계는 교육과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우선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학교로서는 이제 이게 커다란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학교 재학하는 고등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해야 되고 이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면 가르칠 선생님이 다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이제 학교 밖 그리고 다른 학교와 교류하는 방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학 때 수강 신청하듯이. 그래서 학생의 학업 설계 결과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을 이제 학교에서 세팅을 하고 나면 학생은 그 개설된 여러 과목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개인이 시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수업이 진행되겠죠. 개인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1년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수냐 미이수냐 이거를 교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석차보다는 학생이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이거를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이수 혹은 미이수 이 둘 중에 어디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학점 취득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졸업이 됩니다. 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고교 학점제가 뭐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잘 운영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학생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예전처럼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교과의 지식을 전달하고 대학 진학을 지도하는 이러한 역할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배움의 질을 보장하는 정말 진정한 교수학습 전문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밖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학교에 있는 시설 또 선생님들 봤을 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체적으로 모두 개설해서 소화하는 것은 특별한 몇몇 학교 빼놓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폐쇄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서 타 학교, 타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 이제 과목을 선택한다. 그 과목을 선택할 때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 혹은 직업군이 뭘까? 그리고 그 직업군으로 진학하려면 대학의 어느 전공 학과를 가야 할까? 이거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그 학과, 그 전공, 그 직업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진로 지도를 해야 할 시기가 이제 앞당겨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지도하셔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이미 직업이나 대학의 학과 전공에 대한 청사진이 머릿속에 있어야 입학할 당시부터 이제 과목 선택을 합리적,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